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루입니다. 어느덧 4월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인 마늘 재배를 위해서 4월부터 수확기까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주요 병해충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가도 4월이 되면서 지온이 올라가면 고자리파리 피해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유충이 뿌리나 인경을 가해서 아래 잎부터 노랗게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 고자리 피해는 연중 3번에 걸쳐서 크게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제 남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 6월 하순,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사이에 발생이 많습니다. 사실 고자리 피해는 뿌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눈에 띄었을 때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미리미리 처리하는 게 좋은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방제를 아예 안 하시면 이제 피해가 56%로 절반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3월 초 빠른 약재 처리를 할수록 피해가 적고 방제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약재 처리를 안 하셨다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자리 피해 같은 경우 이 전용약재 사용도 중요하지만 미부숙 퇴비 사용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부숙 퇴비 사용은 선충이나 뿌리응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뿌리응해 같은 경우에는 생육중에도 피해를 일으키지만 수확한 마늘에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전용약재 사용뿐만 아니라 해충 피해 발생이 많다면 꼭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시고요. 이 완숙된 퇴비를 구별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음부터는 더블인으로 퇴비를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마름병입니다. 마늘 재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 중 하나인데요. 이 4월 중순부터 발생이 많아집니다. 이 입마름병은 봄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높은 환경, 그리고 질소비료를 많이 줘서 연약하게 자랄 때 발생이 많습니다. 병 발생 시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방적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병원균에 의한 입마름병과 칼슘이나 가리결핍에 의한 입근마름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 다음은 마늘 녹병입니다. 잎에 적황색의 반점이 생기면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 4월부터 저온다습한 경우, 그리고 거름기가 부족할 때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제 입마름병 방제 시 동시에 전용약재를 이용해서 방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마늘 입마름병과 녹병은 물론 고온다습 그리고 저온다습한 조건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많은데요. 하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양분의 과잉이나 양분의 부족에 의해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병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 전용약재 처리와 함께 양분의 과잉과 부족 없이 안정적인 양분 공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텍으로 우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4월이 되면서 마늘 비대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마늘은 보다 많은 양의 물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늘 비대기에는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합니다. 이 난지역 마늘은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 한지역 마늘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충분한 물 공급이 필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 가물다면 10일 간격 30ml씩 2, 3회에 걸쳐서 물 공급을 해주시면 수확량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일항관수 시에는 제초제 피해나 과습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일항보다 낮게 물을 대줘야 하고요. 수확기에 이제 물을 공급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수량 중수 효과가 상당히 적고요. 오히려 저장 중 부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늘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물 공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물 공급에 따른 수량 지수입니다. 이제 물을 공급하지 않을 때 수량 지수는 100이고요.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 수량 지수는 222로 약 수확량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5월경 비대기에만이라도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시면 수량 지수가 188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비대기에 맞춰서 가능하시다면 충분한 물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종 제거입니다. 이제 굵은 마늘 수확을 위해서 마늘종을 2에서 3회에 걸쳐서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마늘 비대기 시기에 마늘종이 출현합니다. 이 마늘종을 빨리 제거할수록 마늘이 커져서 수확량이 늘어나는데요. 가급적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뽑고 또 제거가 늦을 때는 잎줄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위로 쪽만 잘라줍니다. 이제 마늘종을 안 뽑을 때 수량지수를 100으로 보면 나오는 즉시 종을 제거하면 수량지수가 117로 수확량이 17%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제거할수록 수확량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15cm 이상 자랐을 때 제거하면 거의 마늘종을 제거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급적 종 제거는 빠르게 해주시고요. 단 세력이 너무 좋을 때는 종을 즉시 제거하면 2차 생장으로 벌마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력이 너무 좋다면 조금은 늦게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비대기의 양분 관리 추천입니다. 이제 가뭄기 식물체내 수분 증발 억제를 위한 칼슘제 처리, 그리고 국후기를 위한 인산가리 성분 공급, 그리고 내병성 강화와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유황 공급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캔마그와 신앙제, 그리고 액티브와 신앙제를 혼용해서 교대로 연면 시비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마늘의 수확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유황을 공급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을 구성할 때 충분한 유황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황제를 연면 시비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의 품질을 위해서 적기에 수확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줄기와 잎이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누렇게 말랐을 때 수확합니다. 적기보다 빨리 수확하면 구비대가 충실하지 못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이제 부패가 빠르게 됩니다. 반대로 또 늦게 수확하면 외피가 노화돼서 마늘 통터짐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상부의 줄기와 잎 상태의 마른 정도의 상태만 보고 수확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늘 자체의 상태를 보고 수확 시기를 정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우선 조기 수확 시 구비대가 충실하지 않은데 특히 잎편과 주대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 수확하면 껍질이 갈라지는 통터짐이 발생하고 또 잎편과 주대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적기 수확은 껍질의 갈라짐이 없고 특히 잎편과 주대 간격이 2에서 3mm 정도 벌어졌을 때입니다. 수확 시기 여부 결정 때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4월부터 수확기까지 관리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관리하셔서 마늘 농사 대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